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에 또 관심을 가지셨는지 먼저 신준 변호사님부터요. 네, 그 윤석열, 네. 그 내란 숙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의 초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로 알려진 그 이철우, 연세대 이철우 교수가 60년직이라고 하더라고요. 60년직. 연세대 이철우 교수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줄을 몰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 극우 세력의 수괴였다. 극우 세력. 네. 아, 저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극우, 보수도 아니고 극우 세력의 우두머리. 내란 수계, 극우 세력 수계.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이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저도 이제 좀 이따 이제 오늘은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네. 지금 국민들이 너무 이제 뻔뻔하게들 나오니까 네. 뭐가 기준이고 뭐가 법이고 뭐가 상식인지가 흔들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아무리 친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더 이상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철우 교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좀 놀라울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 반응입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뭐 아무리 친하다고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이게 지금 내란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헌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또는 뭐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에 지금 이분이 어쨌든 학자니까 학자로서 말씀하신 거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나마 이철우 교수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철우 교수는 그야말로 보수주의. 이종찬 강복회장 아들. 네, 그렇죠. 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고 네.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당시에 윤석열 후보 2021년에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이철우 교수는 그의 언동이라든지 그의 행동 이런 걸 보면은 폭력적이라는 걸 느꼈다. 근데 이렇게까지 극우 세력 그리고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허튼 소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준동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의 수괴까지 된 것은 너무나 지금 뭐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민주당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뭐 민주당이 입법 독재, 입법 폭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태라든지 이런 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극우 중에 극우 세력이 지금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 역시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본인 SNS 썼으니까요. 자, 김필성 변호사님 어떤 뉴스,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예,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윤곽근 변호사. 정확히 말하면 이분은 지금 대리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선임결 안 낸 것 같아요. 선임이 안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마이크를 대주는 게 맞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자 간담회까지 열고요.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기소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재판 응할 것. 제가 일단 뭐 내용을 보면은 무슨 여기 어느 법원 뭐 중앙지법에 하면은 응항했다. 뭐 국민들의 무슨 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재판 절차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여기 다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여기 3명의 변호사입니다. 네. 동갑내기 변호사가 네. 함께 하고 구속영장 있습니다. 청구하면은 나가야 됩니다. 영장 실질서 하잖아요. 네. 안 나가면 방어권 포기하는 거고 구속됩니다. 바로 구속돼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선. 네. 기소되면 법정에 안 나갑니까? 나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든요. 들어보면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를 마치 지금 큰 선심 써서 네. 국민을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내가 해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곽근 변호사는 다시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대리인이 아닙니다. 네. 소송 대리 지금 아직 선임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네. 지금 기자를 모아놓고 앉아서 이게 법원에서 진행을 하면 원래 내가 안 나가도 되는데 선심사서 나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언론에서 받아서 그냥 씁니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안 나와도 되는가 보다. 근데 대통령이 큰맘 먹고 나가주는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법 절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헌법적인 제도 이런 거 다 무시하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고요. 제가 비교를 좀 할게요. 제가 네. 이제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 이제 그 조국 이제 전 의원이죠. 이제 전 의원이 결국 이제 수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그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 여러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승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룰이기 네.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저께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재판이 지금 엄청 지금 사실 시급한 일이잖아요. 네.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늦게까지 법정 지켰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칙이니까. 그게 사실은 어떠냐면요. 이게 지금 피고인이 둘이거든요. 둘인데 지금 증인신문을 이재명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원에서 기술적으로 변론 분리해서 해도 됩니다. 분리해가지고 나오지 말아라고 해도 됩니다. 해도 사실.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거 왜 그걸 법정에 나와 있냐면 지금 유동규 씨를 지금 증인신문하고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재판 안 나와라고 증언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증언 안 하면 곤란하지 않냐. 지금 유동규가 그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법과 질서입니다. 그렇죠. 정말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따라야 되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재판, 그러니까 지연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유동규 씨가 지금 증언을 안 하면 재판이 지연될 거 아니에요. 네. 유동규 씨가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루를 포기하고 와 있는 거예요, 법정에. 지금 이게 법과 질서인데 네. 지금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이러면은 재판에 응하겠다는 거를 마치 선심쓰듯이 얘기하는 게 정말?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의 법치의 수준이고요. 저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그들이 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네. 제가 분노했어요, 지금. 아니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이 구속영장 청구하라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습니다. 차라리 구속영장 청구하라. 기습당한 공수처. 공수처가 기습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신문에 헤드라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당당할 텐데 공수처 너네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공수처는 관할 위반이야. 이런 이야기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인 것처럼 써주면서 공수처가 오히려 기습당했고 모든 법률적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제목에 지금 글을 막 뽑아내고 있어요. 아니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관할 이야기하는 거 뭐 서울중앙지법으로 하겠다 이런 거 다 시간 끌기라는 거 너무나 알고 있고 속으면 안 된다. 네. 자, 안 잡혀가니까 이렇게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처음에 내란 일어났을 땐 그러지 않더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조중동 특히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보면 계속적으로 이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헤드라인이나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포가 되는 게 가장 이게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원 체포영장은 재발부가 됐어요. 이번에도 서부지법이고 영장 발부한 판사는 1차 때 2차 때가 다른데 이 둘 다 판사가 발부를 해줬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론의 여지가 공수처가 없다라는 있다는 거겠죠. 거죠. 있는 거죠. 공수처에게 권한이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좀 법률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검찰하고요. 네. 공수처하고 이제 둘 다 관할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구조가 같습니다. 이제, 네. 이제 이른바 관련 사건으로 그렇죠. 묶어서 들어간 거예요.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내란죄가 관련 들어간 사건으로. 건데 네. 이게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근거 법령이 레벨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에서 말하는 관련 사건의 관할법은 공수처법에 있어요. 네. 근데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규정이
그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합의 법령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되면은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한 게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다 아시다시피 전부 구속해가지고 기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미 대통령령으로 한 것도 큰 문제가 없다.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거 오히려 이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관련 사건 판단하는 게 맞냐? 그거는 이제 법률 레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뭐 중앙지법이나 이런 데서 문제 없다고 한 거잖아요. 네.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법령의 근거로 든 공수처법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기소되고 저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러면 공수처법은 당연히 문제가 없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거. 시비인 것 같아요. 그냥 중앙진법 영장 응하겠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로 보이고 결국 체포를 좀 언제 하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한숨 사실- 푹 쉬셨는데 지금.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장이 다시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앞에 관저 앞이 좀 경찰들이 그 앞에다가 차벽을 좀 더 세우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그 밤에 당장이라도 마치 집행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게 당장이라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과 네. 공수처가 그간 보여준 모습 그리고 공수처가 정말 5시간 반 동안 있다가 그냥 터덜터덜 걸어 나왔을 때 네. 그 실망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더 집행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와서 아니면은 노면이 결빙이 돼서 그냥 1월 6일 첫 번째 영장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냥 한번 보낼 하고. 거라고 네. 생각도 못했거든요. 두 번째 정도는 집행을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거는 경찰에게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임하겠다라는 그런 걸 공문으로 보냈다라는 거는 전혀 이 상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영장이 그렇게 빨리 원활하게 수행이 착착착착 되진 않겠구나. 다만 준비를 한다면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들어간다면 3박 4일 동안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경찰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갈 때요. 그냥 문을 뭐 여기가 뚫렸네 들어간다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출입 통제를 경찰이 하면서 1차 2차 다 뚫렸다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다음에 막았잖아요. 그다음에 막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들어갔던 인원들이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정상적으로 체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아하. 거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차 관문까지 전부 다 경비를 오히려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쪽에서 거기를 다 집행하면서 거기를 계속 지키면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는 당일에 그 방탄 차량 2대가 그 관저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찍히면서 네. 문제가 됐는데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다고 해도 반드시 관저에 있으려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계속 추적하면서 그거를 집행이 종료되지 않도록 추적을 계속 해야 된다. 네. 언제쯤 뭐 10일 얘기도 있고 그냥 내일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도 있고 유효기간이 사실 잘 모른다고 좀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영장 유효기간. 그런데 알려주지 않는 거는 좀 기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마 거의 이제 지금 이 관련해서 뭐 언론이나 네. 대부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를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비판마다 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여기선 조금 공수처 편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군대를 제외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중무장하고 있는 단체가 한 2-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근데 빼고 경찰 예, 경찰 특공대가 갖고 있어요. 예. 경찰 특공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뭐 707은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특공대나 707 수준의 그 이제 저기 훈련도 받고요. 네. 특수부대 출신들이 들어가서 받고 그 다음에 중부장이니까 완전히 이제 군 특수부대 수준으로 중부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경호처. 예.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나 이런 식으로 무력 투입을 하면요. 이게 이제 보통 지금 상황을 보면서 용산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철거민들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케이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하면 공권력을 적어도 엄정하게 보이는 모습에 정말 내란범에 대해서는 그런 걸 보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런 케이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요. 그 특공대 수준의 무력을 갖고 무장을 한
단체 둘이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권력이 그렇게 투입되는데 아무리 대통령 경호처가 그 정도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총격전이 벌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막 죽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일반적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경호처가 하는 걸 봐서는 네. 정말 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사상자가 뭐 100단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양쪽 다 병력이 무력 집단이니까. 두 예, 이제 군데다. 그러면 이제 네. 결국 서울시 한복판에서 저기 총격전이 벌어지는 건데 그것도 일반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중부장관 특공대 수준의 병력들이 부딪힌 일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신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김용남 의원 나오셔가지고 공수처의 무능함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무능해요. 잘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경호처에서 대통령실에서 시작이다. 문제가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법한 영장을 갖고 집행하러 들어가는데 지금 바리케이트 차고 지금 저기 윤장 철조만 깔았잖아요. 이게 그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했다는 건 우리가 들어오면 총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신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자기 권한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4인방이라죠. 처장, 차장, 네. 본부장 등. 네. 그 4인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호처 직원들은 그나마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잘 좀 설득해서 좀 진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장급이나 자신이 지금 어쨌든 내란수계와 한 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뭐 여기를 지켜라라고 하는데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은 직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만 가담되지만 공무원이에요, 않으면은 그냥. 네 공무원이에요. 네.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그냥 직위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내가 여기 가담해야 되지? 그런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 그거를 밀고 들어가는 모습보다는 대치를 하면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냥 풀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뭐 3박 4일 대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고 밖에서 지금 들어가는 체포를 하고자 하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인력은 계속 더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치를 하는 시간이 오래 들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설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이 지금 맞지 않다. 지금 내란 수괴죄를 비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체포영장을 불법하게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거기 마지막 그 경비들은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뚫릴 수밖에 없다. 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뭐 운명의 날이 언제가 될지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봐야 되는데 좀 전에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도피설이 제기되니까 윤석열이랑 추연된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포착됐어요. 근데 또 대역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본인 맞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영상 보셨죠? 네네. 저도 이제 그냥 스틸 사진으로 봤는데요. 네. 뭐 이제 실루엣이 일단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제가 네, 봤을 예, 때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도피가 문제가 되면 이제 명백히 뭐 명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사유가 되죠. 네, 이제는 인지는 진짜로. 구속사유가 되죠. 사실은 저는 이미 지금 상황으로도 구속사유가 충분히 충족된다고 봅니다만 이제 도피 시도까지 했으면 이거는 뭐 구속은 명백한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정에 출석을 안 하면 결국 영장이 청구가 되는 영장이 이제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 심사가 있으니까. 실질심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제 뭡니까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직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단계는 아니다.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체포영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도주할 시도가 있었다는 게 명백해지면 네.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을 가도 되죠. 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봐 지금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렇게 나온 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또 네. 액션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도피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도주 그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 도주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그러면은 지지자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누구지? 라는 허상이가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미 저 안에는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 없다. 그런 지지자들이 그러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 우리가 네.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해서 더 크게 지금 지지를 외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건데 그런 도주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지자들을 향한 모습이지만 플러스 한 가지 더는 체포영장을 다시 재집행하러 왔을 때는 나 여기 있다. 그렇지만 그때는 없을 수도 있다. 아,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집행해봐. 여기 있어. 집행해봐라고 하지만 막상 집행하러 갔을 땐 없을 확률이 높다. 오히려. 어쨌든 추잡하네요. 네. 저 나와서 막 이 하는 것도 그렇고 저기서 사진 찍히려고 하는 건지 뭐 대역인지 진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기는 명백하게 사진을 찍히기 위한 액션이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사진을 찍힌다는 것, 그 장소가 다 촬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사진을 찍히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는 그 방탄 차량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그 현장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잡히지 않는 것만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하는 행동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데요. 네. 같은 법조인이라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요. 자, 이 가운데 쌍특검법 어제 국회에서 재표결 또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표단속하고 당론 정하는 모습까지 또 가결 찬성한 뭐 김상우 의원이라든지 김여지 의원한테 너 탈당해라라고 막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이제 아마 현재 지금 지지자들한테 보이는 네. 시그널은 메시지는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하는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이제 그건 안 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건 알 거고요. 아는데 왜 저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유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문제인데 이제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돌파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 역사적으로 최근 한 20-30년 사이를 보면 심각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최근 것이 이제 박근혜 탄핵 때였다면 그 전에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실패였던 건데 두 가지 케이스가 돌파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의 앞장서는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에는 점점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장서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후에 계속 선거에 지고 계속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 이른바 천막당사라는 걸 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당시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었죠. 예,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 했던 게 뭐냐면 그 지역 감정을 건드려서 대구 경북을 결집하게 하는 방식으로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죠. 결국은 선거 여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걸 결집을 시켜서 최대한 코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후에 돌파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 강경한 모습,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우파 쪽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 그래서 어차피 중도를 끌어안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지지자들이 결집한 상태에서 뭐 30% 정도라도 결집한 상태에서 넘어야지 이유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국민의힘 행동이 아주 뭐 극우적으로 아주 그걸 가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좀 영남 자민련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때랑 절정적으로 다른 것이 이번에는 시간을 끌면은 혹시라도 우리에게 유익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확신에 찬 근거가 4월이 되면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헌재 재판관이
권한대행, 우리 집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끌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계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시간만 끌면은 이거는 필승이다. 정말 우리 이필성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필성이네. 김필성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네, 필성이 아니고 필승이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저기 사실 국힘이 지금 약간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나 법원을 자극하면 안 돼요. 네. 이제 다 개판해 보시면 재판 다 해보셨으니까 하면서 가장 해만 안 되는 게 법원 모욕하는 거거든요. 네. 법원이 판단을 하는 권한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절차 진행과. 근데 지금 이거를 결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게 지금 헌재하고 법원 공격하는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절차 지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게 매우 곤란해집니다. 불가능해집니다. 예, 지금 이거를 지금 사실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식으로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40여 명, 45명인가요? 45명. 관저에 몰려간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진짜 그 지역에 특히 대구 경북 의원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세알에 보니까 딱 그 비율대로 나왔더라고. 부울경 수도권은 적고 비례는 그렇다 치고 그런 게 지역 감정대로 가겠다 이런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예. 박근혜 케이스를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지역 감정이 자극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는 꽤 길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네. 미쳤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지역 구도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무슨 세대나 네. 또 뭐 유튜브 이런 걸 기준으로 나뉘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유튜브 특히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커지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역 구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눈여겨 봤거든요.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이 대부분 한 70%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 대구 차지하고 경북 의원이 제가 한 25분 중에 열 몇 명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거의 다 나왔어요. 대구 그런데 경북. 문제는 이게 이제 전화를 드렸대요. 아침에 이렇게 다 모이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다 나온다고 하니까 전화를 만약에 다 돌렸다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화를 다 돌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면서 전화를 중단했다. 네, 모이는 108명 중에 45명 나왔으면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나온 건 그런 게 아니라 전화를 통했는데 다 그리고 아마 더 돌렸으면 더 나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냥 시간만 끌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만 끌면 4월 18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만 원하는 대로만 나온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하면 할수록 위헌 정당이 되는 것 같아요. 위헌 정당입니다. 이미 위헌 됩니까? 정당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지금 위헌 정당 해당 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저게 지금 정권 바뀌면 바로 하겠네요. 헌법을 소화하는 정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게 시간이 끌어질 것 같지도 않는데 그 정당이 자기네 정당이 지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저 길로 간다. 또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저런 길로 간다. 과연 저게 정치의 결사체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 네. 자극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얼마나 이제 정치판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국힘이 위헌 정당 이런 것까지 생각할 그렇게 좀 장기적인 겨를이 없겠죠.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구 잡고 지지자들을 잡으면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될 때 표가 조금 더 적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해서 걸릴 경우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같이 딸려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 같은 편이고 예. 같이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김필성, 신준 변호사와 함께한 이슈 3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